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원자가 결합한 분자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오늘은 원자의 구조에서부터 또 다른 성질을 지니는 입자가 되는 과정을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렵다고 너무 걱정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잘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하라는 단어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전기라는 단어와 느낌이 좀 비슷하죠? 이 전하란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의 성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하의 종류에는 플러스로 표시하는 양전하, 그리고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음전하가 있어요. 이 전하를 원자의 구조와 한번 연결해서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핵이, 그리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있었죠. 원자핵은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가 이루고 있는 구조였는데 그중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었습니다. 전자는 그 반대였죠? 마이너스, 음전하를 띠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에 표시해 놓은 것처럼 원자의 경우에는 이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원자 자체는 어떠한 전하도 띠지 않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인 입자가 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고 있으시죠? 오늘 배우려고 했던 내용은 전하를 띠는 입자입니다. 원자는 서로 반대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전자가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었는데 그럼 이 원자에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야 전하를 띨 수 있게 될까요? 맞습니다.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다르면 전하를 띠게 되겠죠? 만약 전자보다 양성자의 숫자가 많아진다면 그 입자는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양전하를 띠게 되겠죠. 반대로 양성자보다 전자의 숫자가 많아지게 된다면 그 입자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될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의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는 원자이지만 대부분의 원자는 자연적인 환경에서 원자 자체의 형태로 존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전에 보았던 주기율표와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 주기율표의 원소 번호는 각각의 원자가 가지는 양성자 그리고 전자의 개수라고 했던 것 기억하고 있나요? 리튬 원자는 3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20번인 칼슘 원자는 20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였죠. 그리고 이 원자핵 주변에 따라 돌고 있는 전자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전자는 사실 전자껍질이라는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를 따라 돌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옆에 그려놓은 이 원자는요. 전자껍질 4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시한 겁니다. 가장 안쪽의 전자껍질부터 첫 번째, 밖으로 나오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됩니다. 이 궤도의 개수가 그리고 그 주기율표의 주기를 의미합니다. 즉, 주기 1에 포함되어 있는 이 수소 그리고 헬륨은 전자껍질을 1개 가지고 있는 원자인 겁니다. 또 주기 2번, 리튬부터 베릴륨, 풍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은 전자껍질을 2개 가지고 있는 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해 놓은 원자 모형은 보어라는 과학자가 정립해 놓은 모습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편하게 표현하면서 수업을 이어나가 볼게요. 이 각각의 궤도에 들어올 수 있는 전자의 개수는 무작위가 아니라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안쪽 첫 번째 전자껍질에 들어올 수 있는 전자의 개수는 2개입니다. 주기율표의 주기 1에 해당하는 원소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소 그리고 헬륨 2가지가 있죠. 수소의 경우에는 양성자도 하나 그리고 전자도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의 전자껍질부터 전자가 채워지게 되므로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 수 있겠네요. 이 가장 안쪽의 첫 번째 전자껍질에는 전자가 2개가 최대로 위치할 수 있는데 그 하나의 전자껍질 내로 충분히 수용 가능한 개수를 가지고 있네요. 두 번째, 헬륨 원자입니다. 헬륨 원자는 2번이죠. 양성자도 2개, 그리고 전자도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전자껍질에 꼭 맞는 개수를 가지고 있네요. 리튬. 자, 이제부터는 3번 이상의 원소들입니다. 이 3번 이상의 원자들은 3개 이상의 전자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전자 껍질만으로는 전자가 수용이 다 안 되겠죠? 리튬 원자는 양성자도 3개, 전자도 3개일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의 전자는 이렇게 첫 번째 전자 껍질 내에 위치할 수 있지만 세 번째 전자부터는 바로 이렇게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위치해서 궤도를 돌게 됩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의 경우에는 총 2개의 전자가 들어올 수 있었지만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는 8개까지의 전자가 수용이 가능합니다. 즉 3번인 리튬 원자부터 4번, 5번 등등 이러한 주기 2에 포함되는 10번 원자까지의 내용까지 2개의 전자 껍질로 전자를 수용하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4번 베릴륨은 전자도 4개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2개의 전자가 채워지고 난 후 두 번째 전자 껍질에 2개의 전자가 위치하게 됩니다. 5번 공소는 전자가 5개죠. 따라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의 전자가 그리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나머지 3개의 전자가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가장 안쪽의 전자 껍질부터 전자가 위치하게 되죠. 그리고 10번 이후부터는 역시 2개의 전자 껍질로는 부족하게 될 거예요. 이 주기 3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따라서 3개의 전자 껍질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그리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총 8개의 전자가 위치하게 된 이후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위치하게 되는 원자들인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는 모두 8개씩의 전자가 위치할 수 있어서 역시 이 세 번째 주기에 해당하는 원소 역시 8개가 있는 겁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이 각 전자 껍질에 최대로 들어올 수 있는 전자의 개수는 곧 그만큼의 전자가 꽉 차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지만 방금 여러분이 본 것처럼 원자 상태의 경우에는 번호에 따라서 다른 전자의 개수를 가지게 되고 그 전자의 개수가 전자 껍질이 안정적일 수 있는 개수와는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리튬을 예시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3번 리튬 원자의 경우에는 양성자도 3개, 그리고 전자도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개의 전자 껍질에 이렇게 전자가 위치하게 되죠.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2개, 그리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나머지 1개의 전자가 위치하고 있을 텐데요. 사실 이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가 있을 때 안정적인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리튬 원자는 1개의 전자만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셈인데 이런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전자가 모두 가득 차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를 모두 채워버리거나 혹은 두 번째 전자 껍질의 전자를 잃어버리면 되겠죠. 원자는 이렇게 다른 원자와 전자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전자를 얻거나 잃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그럼 리튬 원자로 돌아와서 이 두 번째 전자 껍질에 7개의 전자를 더 채우는 것 그리고 1개의 전자를 잃는 것 어떤 것이 더 간편할까요? 하나의 전자를 잃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겠죠? 이로써 이렇게 두 번째 전자 껍질의 전자를 잃어버리는 상태가 됐을 때 안정적인 상태가 되겠죠. 하지만 더 이상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의 상태는 그럼 아니게 되겠네요. 원자에게 양성자는 플러스 3으로 그대로이지만 전자는 1개가 줄어들어서 마이너스 2의 전하를 가지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입자는 상대적으로 플러스 1만큼의 양전하를 띠게 되겠죠. 이렇게 전하를 띠게 되는 입자를 우리는 앞으로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이렇게 원자보다는 이온의 상태로 있는 것이 더 안정적인 상태이기에 이러한 형태로 있게 되죠. 원자핵은 전자처럼 이동하지 않나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자의 구조를 설명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자핵은 원자 무게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가벼운 전자만 이동을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원자 상태에서 전자를 잃어버리면 입자는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이런 상태의 입자를 우리는 앞으로 양이온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원자가 그런데 이렇게 전자를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소 원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산소 원자는 원소 기호 8번이었어요. 8번이기 때문에 양성자도 8개, 그리고 전자도 8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의 원자이겠죠? 그럼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를 가득 채우고 나머지 6개의 전자가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이렇게 위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전자 껍질에도 8개의 개수가 꽉 찼을 때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6개의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과 2개의 전자를 더 채우는 것,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네, 맞아요. 2개의 전자를 더 채우는 것이 빠르겠네요. 그럼 이렇게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8개가 모두 채워지면서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로써 더 이상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 상태는 아니게 되겠죠? 자, 역시 전하를 띠고 있으니 이온이라고 부르는데요. 원자에게 양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는 그대로 8개인데 음전하를 띠게 되는 전자가 2개가 더 생겨서 총 10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입자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2만큼의 전하를 더 띠게 되겠네요. 이렇게 원자가 원래의 상태보다 추가적으로 전자를 더 얻어서 음전하를 띠게 되면 우리는 그 입자를 음이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오늘은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 개념을 주기율표와 연결해서 한번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이 연습해보면 좋을 과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주기율표 20번까지의 원소 중 지금 표시되어 있는 1, 2, 16, 17쪽의 원소를 가지고 어떤 이온이 얼마만큼의 음전하량 혹은 양전하량을 가지게 되는지, 선생님이 영상에서 전자껍질을 채워보며 전하량 몇 만큼을 띠게 되는지 원자에서부터 알아본 것처럼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마저 하지 못한 이온의 남은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잘 복습하다 보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